봄날 같은 사람 박영선 1960년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에서 학교 교사인 부모님의 슬하이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나 돌무렵이 되었을 때 엄마의 등에 업혀 어머니의 꿈과 함께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서울 운하초등학교, 덕성여자중학교, 수도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학창시절을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던 박영선 후보는 KBS 아기 노래회를 거쳐 선명희 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예원중학교에 진학할 생각도 했었다는데요. 하지만 외교관을 꿈꾸며 공부에 매진했던 박영선 후보는 덕성여중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공부만 알았던 중학교 시절 우연히 친구를 따라 라디오 프로그램 애청자 엽서 시상식에 갔었는데 박영선 후보는 이때에 방송국과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노래와 기타의 매력에 푹 빠진 박영선 후보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방송반 활동을 하고 싶어 했으나 담임 선생님은 학업에 소홀해질까 염려하여 반대하였고 이에 박영선 후보는 순중과 반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습니다. 결국 남보다 늦은 2학년 말 방송반에 합류한 박영선 후보는 경희대 재학 시절에는 보다 자유롭게 방송반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시기를 박영선 후보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방송기자는 반발 심리로 생긴 꿈인 것 같아요 라고 회고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대학 시절에는 또 다른 특이한 경력이 있는데요. 현직 유력 정치인 중에 대학가요제인지 강변가요제 출신이 계시다. 이처럼 박영선 후보는 1979년 8월 당시 TBC가 주최한 전국 대학생 가요 경연대회에 퐁퐁 사중창단이란 팀을 구성해 당시 무명 가수이던 강인원 작곡가에게 이 한바물이란 곡을 받아 본선까지 진출했습니다. 노래를 잘했는데 개성을 살려서 더 발전시켜볼 걸 하고 후회할 때도 있어요. 지금도 속상할 때 음악을 많이 듣죠. 학창시절 방송과 예술 등 다방면에 관심이 있었던 박영선 후보는 1982년 MBC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다소 실망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대학 시절 방송 이외의 공부도 즐겁게 한 터라 교수에 대한 꿈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채에 합격한 후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하며 대학원에 진학하라는 답변도 은근히 기대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딘 박영선 후보는 입사 1년 만에 23세의 나이에 MBC 마감 뉴스를 진행하면서 첫 여성 메인 앵커 할 말하는 박영선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1989년에는 서울 모스크바 간 첫 위성 생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메인 앵커로서 입지를 다지던 박영선 후보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온 건 1996년이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영입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초대 손님으로 오게 되었는데 박영선 후보는 이런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향해 반철자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박영선 후보는 결국 앵커직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인터뷰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침 식사 도중에 보게 되면서 저 앵커가 내 말 하는 거 아이가라고 한마디 한 게 원인이었다고 하네요.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여성 인력을 키우겠다고 밝히며 방송사 사장들에게 여성 특파원을 보내라고 지시했고 유일한 국제부 소속 여기자였던 박영선 후보가 전화위복으로 특파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MBC 최초 여성 특파원의 탄생이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LA 특파원 시절을 가장 재미있던 시절로 꼽으며 한국 기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영화인 협회를 출입하면서 아카데미 시상식에 초대받았고 여러 할리우드 스타들을 만났다고 하네요. 특파원으로서 남아공 만델라 대통령 인터뷰, 쿠바의 카스트로 소식을 전하기도 했으며 2002년에는 최초로 서울 평양이원 생방송을 중계하였습니다. 귀국한 이후 1997년부터 박영선 후보는 MBC 뉴스센터 50의 진행을 맡았다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MBC 뉴스데스크의 주말 앵커, 2000년 피자의 아침 MBC 아침 뉴스 앵커,
2000년대 초에는 경제 매거진의 진행을 맡았고 또한 여성 최초로 MBC 보도국 경제부장 등을 역임하며 커리어 우먼으로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2004년 박영선 후보는 정치 개혁을 위해 정치를 모르는 깨끗한 이미지의 대변인이 필요하다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설득으로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는 훗날 저는 완고한 아버지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못했는데 열린우리당에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 많아 빚 갚으러 가자라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어요 라고 밝혔는데요. 사상 초유의 초민이 여당으로 출범한 열린우리당에서 신선한 대변인으로 정치적 커리어를 시작한 박영선 후보는 제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이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변인 잘 뽑아서 몇 석은 더 건진 것 같다라며 박영선 후보의 국회 입성을 반겼습니다. 이렇게 첫 의정 생활을 시작한 박영선 후보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였고 이후 2005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앞장서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방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금산분리법을 발의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2007년 대선에서는 대선기획단 지원실장을 맡아 BBK 저격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박영선 후보는 2000년 경제부 기자 시절 서울시청 앞 BBK 사무실에서 이명박 당시 LK뱅크 회장과 인터뷰를 했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BBK로 인해 몰아친 검찰 수사는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고 이때 박영선 후보는 왜 그러세요? 저 똑바로 잘 못 보시겠죠? 그런 줄 아세요, 진짜. 네,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이 말을 외우고 나왔어요. 왜냐면 너무 화가 나니까. 도대체 BBK의 진실을 숨기고 대통령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뒤이어 치러진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 후보로 서울시 구로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어 제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활동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견제하였습니다. 이때 박영선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한 김태호 총리, 천성권 검찰총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킨 1등 공신이기도 해 여전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흘러 2011년에는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과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 소위 위원장을 맡았고 2012년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61.9%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 간사와 위원장을 역임하며 판결문 공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기본권 침해 질타와 야당 의원들에게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집중 제기했으며 이때 박영선 후보는 하늘에 눈이 있어도 억울함은 남는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라고 다짐했다고 하네요. 또한 2012년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 본부장을 맡았고 이후 2014년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새정치민주연합 여성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을 맡아 서민에게 힘이 되는 민주당 수장으로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영선 후보는 상임위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되어 재벌개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으며 이때 지역구 구로구에 전국 최초로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해 서울 디지털 경제 수도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특히 2016년 말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치 스캔들이자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박영선 후보는 이어진 국정농단 국정감사청문회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사건 대응 지침 녹취록을 공개하여 국정농단 중심 인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가방 관계비가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특히 최순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최태민 목사의 오녀 최순실 인적사항 문건과 2007년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 영상을 직접 공개해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을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으며, 이를 본 김기춘 전 실장은 죄송하다, 이제 보니까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촌극마저 일어났습니다. 이후 박영선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광화문 거리를 나섰고, 마침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끝내게 된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시대 탄생에 기여했으며, 같은 해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다시 한번 국민의 입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 정치개혁특위위원으로도 활동하였으며, 검찰 인사제도 개선, 장관예우 방지, 공수처 설치와 중수부 폐지 요구 등 검찰개혁 중심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했습니다. 2019년 3월 박영선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되었고 4월 정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마침 지역구인 구로구와도 관계가 밀접한 부서이기도 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박영선 후보는 당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뒤집는 저력을 보여줘 화제가 되었습니다. 문제없이 정식으로 중기부 장관에 임명된 박영선 후보는 디지털, 프로토콜 경제, 벤처 투자 전문가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고, 특히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에 대항해 중기부는 소부장 강소기업 100곳을 선정하여 전문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수출 규제에 정면 돌파하였습니다. 이윽고 대한민국은 2020 소부장 강국으로 대전환하게 됩니다. 특히 박영선 후보가 스스로 밝힌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준비하지 못해서 화제가 되었던 5명분이 담긴 백신 한 병을 6명이 맞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쥐어짜는 주사기를 단 1개월 만에 월 1000만 개 이상 생산 가능한 대량 양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박영선 후보의 중기부 장관 시절 업적에 대해 안검준 벤처기업협 회장은 정치인 출신이 얼마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지 우려했던 게 사실인데 정말 놀랐다. 생각하는 방향, 수준, 깊이, 관심 등은 여야나 진보, 보수를 떠나 굉장히 만족한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에게 실시한 여론조사가 공개되었던 것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중기부 공무원 70% 이상이 계속 중기부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박영선 후보의 중기부에 대한 애정 역시 남달랐는데요. 2021년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가장 늦게 출마 선언을 하게 된 배경으로는 사실 K-백신 주사기의 미국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말만 믿고 주사기 개발을 시작한 풍림 파마텍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적어도 백신 주사기에 미 FDA 승인이 날 때까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장관직을 그만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6일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21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21분 컴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는 도시공간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우상호 후보와 벌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고, 이제 봄과 같은 서울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합니다. 박영선.